와, 우리가 봤던 1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금 이 상태가 각성된 상태일 수도 있어, 이거. 이미 진설란으로 거듭난 네, 상태일 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 다 갖고 있는 거지. 낙수이긴 한데 그치. 전생을 깨달은 낙수. 다 알고 있는 낙수. 진설란을 인지한 상태의 낙수. 낙수. 그럴 수 있는 거지. 몇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3가지 경우를 다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진부연이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 그리고 낙수가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 마지막으로 낙수와 진부연이 모두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 요 3가지 경우를 모두 다 갖고 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부연이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는, 자, 낙수는 장욱과 가까워지기 위한 미끼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진부연의 능력 중에 예지 능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를 토대로 장욱과 낙수가 자신의 몸을 입고 이어지는 걸 미리 봤다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한번 해본 거, 미래를 본 거죠. 내가 장욱과 몸을 바꿨을 때 이 둘은 가까워지게 되고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시켜야죠. 진부연 입장에서 내 연인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각성에도 필요하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인 것 뿐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낙수를 이용해서 장욱과 연인이 된 후 낙수를 제거를 하면 전생 때처럼 자신과 장욱, 즉 서경 선생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진무가 낙수를 폭주시켰을 때 진부연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되죠. 왜냐면은 낙수의 임무는 다 끝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 가정은 진부연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진설란이 타락해서 죽었다, 요런 가정이 좀 필요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진부연이 타락해서 타락한 진설란의 환생이다, 요 과정 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진부연이 진설란의 타락한 환생이라면 자기가 착한 척 뒤에서 다 조종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통수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부연이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에는 장욱과 가까워지기 위한 미끼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수가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 그러니까 좀 전에는 진부연이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고, 이번에는 낙수가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를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 가정 또한 진부연이 진설란의 환생을 찾고 있었다,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부연은 순수하게 진설란과 서경선생, 즉 장욱의 조력자입니다. 자, 진부연이 어렸을 때 진무를 도와서 얼음돌을 찾으러 가죠. 그쵸? 이것부터 환생한 서경선생과 진설란을 위한 계획일 수 있다. 자, 보시면은 얼음돌을 이렇게 찾으러 가잖아요. 어렸을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면은, 어릴 때 이 진부연이 아버지를 따라서 얼음돌을 찾으러 이렇게 와요. 그리고 얼음돌을 결국엔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부터가 또 진설란의 환생이다 라는 일종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진설란의 환생이기 때문에 얼음돌을 이렇게 쉽게 찾아낸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음돌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하죠. 바로 이렇게 하늘로
돌려버리려고 하는데 진설란이래. 진부연을 밀쳐버리면서 진무가 이렇게 어렵도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진설란은 여기서 이제 행방불명이 그쵸. 되게 되는 거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진부연이 어렸을 때 진무로 도와서 이렇게 어렵도를 찾으러 갑니다. 이것부터가 환생한 서경 선생과 진설란을 위한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낙수가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행방불명이 되는 것조차 그 모든 과정이 이 둘을 위한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둘의 운명을 위해서 진무의 말을 따라주는 척 얼음돌을 일부러 세상에 드러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 이후에 그 얼음돌이 장욱에게 갈 것을 미리 본 거니까. 미래시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꺼내서 자 진무 너한테 줄게. 어차피 이거는 20년 뒤에 장욱에게 가게 될 거야. 우선 네 갖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미리 일부러 꺼내준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낙수가 등장했을 때부터 낙수가 진설란인지 의심했고 그 때문에 굳이 숨어있던 자신을 드러내면서 수도로 올라왔을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수와 접촉이 되면서 확신을 했겠죠. 아, 내가 찾던 진설란의 환생이 맞네. 이후 낙수가 환혼수를 하려고 하자 자신이 대신 피대상자가 되어서 낙수의 혼을 자신의 몸에 담아두면서 보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낙수의 혼을 보호한 거죠.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담아두고 오케이 때가 됐네 다시 진설란 부활 이런 느낌으로 낙수의 혼을 내 몸에 담아서 부활하고 한번 일단 죽어야 되니까 그 동안에 가장 안전하게 환혼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게 자기 몸이잖아요. 다른 몸에 환혼이 되면은 불안전해서 언제 폭주할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몸에 환혼시켜서 그 혼을 보호한다 생각을 해봐. 자기 몸 자체가 완전체잖아. 폭주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폭주도 막을 수 있고. 내가 같이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 그리고 내가 때를 정해서 보내줄 때도 내가 정할 수 있고. 그래서 보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낙수의 혼을. 그걸 말씀드린 거고. 또한 얼음돌은 서경 선생의 각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에 해방시킨 걸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장욱의 각성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장욱한테. 그리고 후에 있을 진짜 적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방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진모는 최종 빌런이면 안 된다. 너무 재미가 없다. 분명히 진무 뒤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진무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적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방시켰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진짜 적은 200년 전에 그 빌런과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200%겠죠. 왜냐면은 그래야 진짜 적이라는 수식어에 알맞을 테니까. 자, 그 옛날 서경 선생이 얼음돌을 이용하여서 재난을 막았듯 장욱 또한 파트 2에서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경 선생의 재림이니까 200년 전에 그런 소요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일어날 거고 아니면 그때보다 더 심한 일이 그걸 서경 선생과 같이 장욱이 얼음돌을 사용해서 막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마지막 폭주 땐 왜 안 도와줬는데? 요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막았으면은 장욱이 하니까 못 죽었어. 죽어야 다시 이렇게 각성한 거지. 근데 이제 안 죽였으면 안 되니까 굳이 막지 않는 거야.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점. 그럼 이건 대체 누구의 시나리오야? 누가 판짠 거야?
그렇죠. 아까 이선생과 진부의 판이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판 자체는 이건 이 선생과 함께 이미 계획되어 있던 각성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선생이 얘기한 게 있어 마지막에. 있을 때는 장욱 여기?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말 한 거는 알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활을 맞아. 했거든요. 이 말은 굳이 뭐냐면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욱의 부활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학생과 동시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태연하게 알고 있다. 그 말은 장욱의 죽음도 이미 알고 있어야 있었어요, 되는 그치? 거고 뭔가 그런 진부연이라든가 이런 초월적 존재들하고 상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의 아예 그것도 들어있는 거지. 낙수의 몸 빼돌리는 것까지 되어 있던 거지. 이후에 낙수의 부활까지 이 낙수의 부활까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파트 2의 아다리가 맞다. 그러면 완전 찐당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은 장욱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부활할 걸 암시를 하죠. 마치 일이 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또 하나,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겪어봤던 사람처럼. 이거는 제가 한 스텝을 더 나간 건데,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생, 즉 서경 선생 때 겪어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을. 서경 선생이 전투 중에 죽었어. 근데 얼음돌을 통해서 부활을 하면서 최초의 환수가 된 거야. 그럴 수 있지. 그거를 학습으로 미리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장욱을 각성시킨 걸 수도 있다. 자기 선생님처럼. 그런 예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거든요. 그지. 환원을 했잖아. 환원했지. 그럼 부활 느낌인 거잖아요. 그지. 걔 그랬잖아. 이 선생 제자가 누구죠? 그 할아버지. 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 의술 같이 하는 그 송림의 의원이 맞아, 있거든요. 네. 그 의선 같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의 이 선생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분이 좀 젊을 때 이 선생이 원래 몸을 갖고 있을 때 완전 할아버지였고 100세도 넘은 맞아. 신성 같은. 근데 환수의 경지에 올랐고 환수의 경지의 최고봉인 환원술 시험해보기 위해서 유치혜태를 해서 죽은 소년의 몸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 제자가 착각을 해서 자기 스승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화장을 다 해버린 거야. 환원술 시험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몸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선생이 상당히 젊거든요. 그치. 아까 봤던 것처럼. 그게 그 소년의 몸에 갇히게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환원술이 졸지에 돼버린 거지. 그냥.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환수의 경지라는 거는 거의 얼음돌의 힘이랑 맞먹는 것 같고 또 환수의 경지에 뭔가 오르거나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려면은 이 부활이 뭔가 관련이 깊이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거 환수가 되려면 한번 죽어야겠다는 설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수가 완성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이 선생의 환수도. 그러니까 약간 불완전했는데 본인 몸으로 있을 때는 이 환원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일종의 부활을 하게 된 거잖아. 한번 죽었다 다시 새로운 몸으로. 그것 때문에 이 환수의 경지가 완성이 됐을 수도 있다. 그치. 완벽하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거야.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나서 좋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더 맛깔나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드라마를. 그런 거죠. 그렇죠. 마치 일이 될 걸 미리 알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이런 상황을 미리 겪어봤던 사람처럼. 아니면 진부에 봤던 그대로 할 수 있어.
진부의 그 미래에서 본 거지. 아예 다 본 거고 응. 말해준 거야 그냥. 응. 그렇게 하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모든 일을 아는 사람 이 선생, 미래의 모든 일을 아는 사람 진부연. 그치. 이 둘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아는 거지. 이 둘이 합쳐져서 현재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정확히 거지. 하는지. 과거의 일을 모두 아는 자, 미래의 일을 모두 아는 자. 그 둘이 합쳐서 완성형 현자가 돼서 현재의 판단을 내리는. 그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거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재밌어지는 거고. 그래야 재밌겠죠. 작가님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작가가. 이 선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거를 직접 보고 이렇게 이 지금 현재에 와서 다시 시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진설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체로 각성을 해서 싸웠을 수도 있는 그치. 거고.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어렸을 때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스승의 성장 모습, 그치. 완성형이 돼가는 그 모습을 이제는 내가 내 후대의 후대 그 세력에게 똑같이 이제 전수해주는 그치.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서경 선생과 진설랑 또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다면 장욱의 부활과 죽음, 낙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도 필연적인 거고 왜 필연적인지 알겠지. 이런 것도 필연적인 거고 이를 장욱은 얼음돌의 힘으로 그리고 낙수는 진부연의 도움을 받은 환혼술의 힘으로 경험한 게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각성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상태가 각성된 상태일 수도 있어 지금. 이미 진설란으로 거듭난 네, 상태일 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 다 갖고 있는 거지. 낙수이긴 한데 그치. 전생을 깨달은 낙수. 다 알고 있는 낙수. 진설란을 인지한 상태의 낙수. 그치, 낙수. 그럴 수 있는 거지. 자, 이 두 번째 가정, 즉 낙수가 진설란이란 가정이 신빙성이 높은 게 파트 2에 등장한 낙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 자, 선녀와 같이 하늘거리는 것이 누가 봐도 진설란에 가깝죠. 그쵸? 만약 낙수가 진설란으로 각성한 이후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치. 이거는 누가 봐도 살수 낙수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리고 낙수가 평소에 이런 복장을 입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진설란 각성 후라고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모습이라는 그치. 거지. 옷도 그렇고. 네. 이런 하늘거리는 선녀 만약에 같은 진설란 아니었다면 이런 복장 입지도 않았을 거야 맨 처음에. 머리 묶고 이렇게 다 같이 입고 무복을 입고 이랬지. 칼 차고 있을 거고 이럴 거란 말이지. 이런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쁘다는 모습이 아니라 리얼 그냥 선녀라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어렸을 때부터 진부연의 모든 행위는 장욱과 낙수의 각성을 위한 거다. 맞아. 그치. 얼음돌을 찾으러 맞장구를 쳐주면서 얼음돌을 발굴을 해주고 일부러 자기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행방불명 처리가 되고 낙수가 등장함과 동시에 자기의 정체도 등장을 해서 낙수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파트 2에 이르러서 낙수를 부활시키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진부연에 짜여진 시나리오고 이 선생하고 합을 맞춘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증거가 이 지금의 파트 2에서 나온 낙수의 모습이 진설란이라는, 아니 누가 봐도 진설란 그 자체 아니야 이거? 낙수라기보단 진설란에 가까운 모습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낙수가 진설란의 환생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살수, 낙수의 이미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진설란의 이미지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 표정만 보면은 살수 때의 그런 표정이 남아 있거든. 표정이잖아. 네. 네. 그런 표정이 남아 있는데 진설란의 각성 후다라면은 이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야, 그리고 있잖아. 내 개인적으로는 낙수가 진설란에서 좋겠다. 그게 무슨 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 이제 이해가 되는 모습이고. 자, 마지막. 가정 세 번째. 낙수와 진부연이 모두 진설란의 환생일 경우. 이게 대박인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낙수의 혼이 진부연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비로소 진부연의 몸, 즉 무더기가 완전해졌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 환혼이 되면서 한 몸에 두 가지 혼이 존재하게 됐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서 진설란일 때도 안 보였고 진부연일 때도 안 보였던 눈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 그건 뭐야? 곧?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지. 진설란에게. 진설란이래. 낙수에게. 네. 그럼 그게 뭐냐를 유추해 봐야겠죠. 유추를 해봤습니다. 자, 과거 회상씬에 등장하는 진설란도 그렇고 환생으로 추정되는 진부연도 그렇고 모두 수기를 느끼는 능력이 뛰어난 데 비해서 눈이 안 보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치. 그런데 진부연은 낙수가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환혼술 자국 또한 눈에 있죠. 몸이 아니라. 자, 이 말은 뭐냐? 만약 과거에 진설란이 눈을 뜨고 싶은 욕심에 얼음돌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면 대신 그 과정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타락하게 되었다면 혹은 눈을 뜨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타락해서 사랑도 대의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눈을 뜨기 위해 얼음돌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옛날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얼음돌에 힘이 새겨진 영혼의 조각이 만약에 낙수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가정은 하나의 혼이 즉 진설란의 혼이 두 개로 갈라졌다 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두 개로 갈라졌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말한 대로 전생의 진설란이 눈을 너무 뜨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눈을 뜨려면은 사술인 얼음돌을 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유혹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눈을 일단 떴어요. 떴는데 이게 뭐 잘못돼서 타락을 했거나 욕심 때문에 타락을 해가지고 폭주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석영 선생이 막았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으로 연인을 자기가 정리를 한 거지. 그리고 이 역사는 결국에는 기록되진 못했어. 기록되진 못한 역사예요, 이거는. 일단 일종의 가정이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2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진설란이 환생을 했네. 환생을 했는데 얼음돌을 사용하기 전에 진설란의 모든 힘은 진부연이 다 갖고 있어. 근데 이 얼음돌을 사용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눈을 떴잖아. 그 뜬 눈, 얼음돌의 힘이 간직된 진설란의 눈, 그거는 낙수가 돼서 환생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진설란의 입장에서는, 즉 진부연의 입장에서는 낙수에게 집착할 만한 명분이 마련이 되는 거야. 내 눈, 내 얼음돌, 내 보이는 눈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눈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 보이게 된 거지. 보이게 됐는데 아직 각성 전이잖아. 각성 전이니까 완전하게 하나는 안 되는 거야. 영혼끼리 하나가 되고 뭔가 다 이제 흡수가 되고 이런 거는 안 된 상태인 거죠. 뭔가 또 준비가 필요하겠지. 그러려면은.
2부에서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파트 2에서 뭔가 진부연의 그런 악랄한 그런 게 드러나면서 뭐가 또 이어지겠지. 뭐 아직까지는 진짜 프롤로그만 된 거라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 그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세 경우 다 되게 흥미진진하잖아.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가든. 되게 재밌는 얘기 거리는 일단 만들어놨어. 또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진짜 재미없는 방향으로만 뻗어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너무 뻔하게 가면 진짜 재미없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찾고 싶은 얼음돌에 힘이 간직된 그런 눈이 만약에 낙수라면, 그렇다면 만약 진설란이 정말 얼음돌을 사용해서 눈을 떴다면 환생시 혼이 둘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음돌의 힘을 간직한 보이게 된 눈, 그것과 그 이외 이렇게 나뉘었고, 그 두 존재가 각각 진부연, 낙수 이렇게 부활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낙수는 조충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하더라고. 여러분, 조충은 환혼인이에요. 그렇지, 환혼이지. 자, 이런 비슷한 경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장강. 그렇지. 장강도 환혼인이죠. 그렇죠. 누구랑 환혼을 했어? 왕이랑 하면 그리고 그때 태어난 게 장욱이야. 만약에 같은 조건으로 낙수가 태어났다면 조충이 아닌 거지. 몸은 조충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조충이 환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낙수가 조충의 딸이 나는 사실,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어 사람들이. 아무도 언급을 안 해. 낙수에게도 비밀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낙수는 무더기가 아닙니다. 그치. 무더기란 존재는 사실 세상에 없어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무더기는. 그 할머니 딸이잖아. 그치, 할머니 딸이나 손녀잖아. 그 어렸을 때 저 누구죠? 부연이 진부연을 걷어서 키워주신 그 은사님. 그래서 그분의 그런 손녀인데, 그 무더기는 이미 죽어서 네가 이제 무더기 핥혀? 그래서 진부연의 가명이 무더기가 된 거잖아. 그리고 낙수가 진부연의 몸으로 들어오면서 무더기가 된 거고. 그치, 그러니까 진짜 무더기는 없어. 없어요. 이미 없어. 그러니까 진부연과 낙수만 있는 거야. 그치, 제가 그래서 계속 웬만하면 무더기라고 안 하고 낙수라고 하거나 진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려 하시는 게 그거예요. 계속 무더기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물론 정소민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무더기가 안 나오진 않아요. 무더기가 곧 낙수기 때문에. 몸이 바뀐다고 무더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소미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 거면 배우 정소미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무더기가 안 나온다고 파트 2 안 본다는 분 계시고, 아니 무더기는 나오죠. 정소미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정소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정소민이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더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부연이 나온다면은 정소민 진부연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영혼이 중요하지. 누군지가. 자, 다시 돌아와서 조충은 낙수의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우리 김독자님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게 이 조충이 환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만약 낙수에게 장욱과 같은 출생의 비밀이 있고 낙수가 진설란의 환생 중 얼음돌의 힘을 간직한 눈이라면, 자, 센스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바로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렇죠. 낙수가 즉 얼음돌의 힘을 가진 눈이 본체 진부연에게로 돌아왔으니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진부연이 낙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림자 살수 낙수의 소문이 돌자마자 모습을 드러낸 것도요. 자, 무엇보다 환원술 자국이 눈에 있잖아요. 낙수의 눈에 있잖아요. 자, 낙수는 이 눈, 얼음돌의 눈, 그 자체가 의인화되어 환생한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원 자국이 남들처럼 몸에 남은 거랑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낙수는 눈 자체니까, 눈이 즉 몸이니까 눈에 환원 자국이 있다, 몸에 환원 자국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생각해봐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눈에 환원 자국이 남은 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야? 눈을 찾았으면 완전체가 된 건데 진부연은 왜 진설란으로 각성 안 함? 왜 힘 안 찾음? 이게 뭐야? 뭐 설마 힘숨찐이야 뭐야? 자,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전하지가 못해서 각성을 아직 다 하질 않았잖아요. 서로가. 진부연도 아직 좀 뭔가 부족하고 누가 봐도. 낙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기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조건이 다 맞춰지고 아다리가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판을 이끌어가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거고, 사실 이거 이외에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파트 2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뭐 아직 숨겨져 있는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말한 모든 경우의 수는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이니까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낙수의 진짜 정체, 그리고 진부연이 낙수에게 집착하는 이유, 충분히 뭔가 어느 정도 예상하에 대답이 된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답변이면은 왜 집착을 하는지, 낙수의 정체는 대충 무엇인지 좀 대답이 된 것 같죠? 그리고 이거 지금 낙수의 눈에 남은 이 푸른 자국, 요거 자체가 낙수가 얼음돌의 환생인 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 필요 없고 장욱과 무덕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건가? 그리고 무덕이는 낙수로 봐야 하나 진부연으로 봐야 하나? 이게 아까 잠깐 나왔죠. 무덕이 헷갈리시는 분들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갖고 왔어요. 여기에 꽂히신 분들이 많거든. 장욱과 무덕이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들어놨냐? 앞으로 사랑도 못하지 않냐? 어? 그리고 나는 낙수는 싫다. 무덕이 데려와. 이렇게 어린애같이 막 땡깡 부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장욱과 무덕이의 사랑은 이루어지냐? 그리고 무덕이는 낙수로 봐야 하는 거냐? 진부연으로 봐야 하는 거냐? 다 모르겠고 이 상황 다 돌려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썸네일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요것도 배경 설명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의 몰입도를 위해서 좀 갖고 왔는데, 일종의 장욱과 무덕이의, 즉 장욱과 낙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렇게 끈끈해졌는지 그거를 좀
간추려서 갖고 와봤어요. 장욱이 무덕이한테 고백을 하는. 무덕이가 장욱한테 고백하는. 아니, 장욱이 무덕이한테 고백을 합니다. 무덕이가 주잖아 그거를. 자기 그 시험에 그거 뭐야, 내가 이거 들어보겠다고 먼저 줘요. 줘서 그때 그 마음 안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장욱이 그걸 받고 네 마음을 알아챘다 그거지. 그거는 고백이 아니잖아. 장욱 내가 너를 좋아해 이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감정인데 숨기고 있었는데 그걸 장욱이 알아챈 거지. 그리고 네가 오케이 너 나 좋아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한테 고백을 해서 그 마음 받아줄게. 이런 느낌으로 장욱이 이제 다가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네 편지 잘 받았다. 그러니까 네 마음 이제 알겠다. 나 좋아하는 마음 충분히.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답장이야. 지금 그런 답장을 건네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답장이 뭐냐면 똑같은 그런 편지는 아니고 이전에 저걸 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원래 이 둘이 계속 붙어 있다가 장욱이 송림에 들어가게 되면서 송림이 일종의 학교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세계관에서. 근데 그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써요. 기숙사를 쓰고 밖에 못 나와. 한동안은. 기초교육을 받을 때 동안. 군대처럼. 근데 그 기간이 꽤 돼서 한동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장욱은 특별관리 대상이라 그게 막 10년, 뭐 1년, 막 이런 얘기가 연 단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덕이 낙수 입장에서는 장욱을 만나려고 하인 시험까지 봅니다. 송림에 하인으로 들어가서라도 장욱 옆에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하인 공고를 통해서 장욱에게 전달을 해요. 나 하인 시험 봐서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하인 공고를 전달받은 장욱 입장에서는 무덕이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진 거죠. 쟤 나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나도 쟤한테 고백을 해야겠다. 나도 좋아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무덕이는 약간 시크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질 않아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데 먼저 와가지고 너 나 좋아하잖아. 편지 잘 받았어. 연애 편지 잘 받았어. 이러니까 처음에는 막 당황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크한 여자와 약간 능글맞은 남자? 요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연애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편지를 줬냐? 또 지금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그 공고문입니다. 하인을 뽑는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표정이 당황을 했잖아요. 이게 촌철살인으로 핵심을 딱 찌른 거예요. 너 나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거 잘 받았어. 이 편지. 그게 무슨 좋아한다는 뜻이야? 라고 되물으니까 그러면 하인 시험까지 본다고 나한테 내 곁에 오기 위해서 하인 시험까지 봤는데 본다고 이걸 보내줬는데 그럼 아니야? 이런 의미로 티키타카를 막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본심이 들켜서 지금 당황한 겁니다. 그러면서 잘 받았어. 네 마음. 그리고 이거는 내 마음이야. 답장이야. 이러면 딱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에는 무덕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정면으로 내비친 거죠. 표정 보세요. 엄청 달달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고백 타임인 겁니다. 당황한 무덕이 지금 자기 지금 본심 들킨 것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고백까지 졸지에 딱 해버리니까 엄청 당황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받아주고는 싶은데 내 상황은 받아줄 수는 없고 나는 살수 낙수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 10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10화랑 10이라는 쪽 다른데 이게 10화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10화의 마지막에서는 절절한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그게 대박입니다. 이전에 심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연애 편지거든요. 서경 선생이 설란에게 보낸. 근데 그 내용을 막 말을 하면서 이 내용까지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보면은 서경 선생 설란의 연애사와 이 둘의 연애사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심서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주고받는데 다짜고짜 이걸 받지는 않고 편지를 태우죠. 이러면서 일종의 거절 의사를 비칩니다. 이게 이제 다 타버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다. 남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장욱이 말을 하죠. 또 그거에 대해서 맞받아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니다. 남지 않는 건 아니다. 제자가 보이지 않는 걸 읽는 법을 배웠다. 보여줄까? 이러면서 쓱 다가가죠. 이러면서 무더기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욱이 읽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건 아니야. 이거죠. 이미 주고받은 마음이 남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 이후에도 뭐 티키타카가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여기서 일단은 둘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돼요. 둘이 서로가 좋아하고 있다는 걸 서로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한번 차였잖아. 거절을 당했잖아. 이거는 13화인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둘의 관계에. 이전에 이 낙수가 다른 사람의 수기를 빨아먹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욱한테 앞으로 우리 거리를 두자. 내가 너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를 잡아먹게 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네 성격상 내가 너를 잡아먹는다고 달려들면은 네가 나한테 잡아먹혀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난 도망치거나 나를 죽이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어도 네가 나한테 잡아먹혀주는 거는 나 미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좋아해. 그 말을 듣고 좋아해. 그리고 대체 이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왜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장욱이 대답을 하죠. 그만큼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냐. 그때 거절의 말은 거짓이었고 그리고 내가 파악한 진심 있잖아. 나한테 파악당한 진심.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떤 고백보다 지금의 이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린다. 그 말을 들은 낙수의 표정.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낙수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둘의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됐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는 건데 장욱이 다른 여자랑 약간 바람 아닌 바람 피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다른 여자랑 약간 썸이 있어요. 그거를 지켜보니까 질투가 폭발을 한 거야. 관심을 안 두고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야 막 이렇게 나한테 쇠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막상 다른 여자랑 썸을 타는 걸 보니까
이게 이 질투가 폭발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어떻게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잘해보던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을 부리니까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고, 응? 증명을 해봐라. 낙수 입장에서. 그쵸. 낙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죠. 다짜고짜.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진짜 웃겨요. 눈을 봐. 깜짝 놀란 거. 증명을 해보라고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이거는 19화인데, 그래서 둘의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됐어. 이 19화까지 와서, 이 장욱이 갑자기 파문을 요청을 하고, 낙수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둘이 마침내 혼인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혼을 하는 장면. 이렇게 지금 청혼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둘의 꽁냥거림의 마지막인데 이 장면이 참 많은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낙수 폭주 당일날 밤이에요. 그날 새벽에 낙수가 폭주를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김도주랑 거하게 술을 같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낙수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 갑자기 장욱을 보고 일어나더니 할 말이 있다. 지금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장욱은 아유 사모님 취하셨으니까 일단 자고 내일 멀쩡한 정신에 이야기하시죠. 근데 싫다. 지금 하겠다.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게 복선이죠.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지금 말하겠다고 말하는데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딱 넘어갔다가 하더라고요. 뒤로. 내가 많이 좋아한다. 장욱. 이렇게 말하고 키스를 다짜고 딱 하면서 벌렁 누워서 자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진짜 이 둘 꽁냥거림의 거의 끝판끝 그리고 마지막 꽁냥거림이기 때문에 되게 애틋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장면도 그런 꽁냥거림 중에 하나고 이 장욱과 이 장무 커플 이 커플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참 왜 그래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지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 커플을 그렇게 응원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파탄을 내놨으니까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다 파트 2를 위한 그냥 복선이라는 거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까지 서로 끈끈하고 사랑하던 커플이었다는 거. 근데 이거를 파트 2에서 그렇게 박살을 내놨다는 거죠. 파트 1에서 이렇게 박살을 내놨다는 거죠. 마지막에. 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장욱과 무덕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고 무덕이는 낙수로 봐야 하냐? 진부연으로 봐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욱과 무덕이는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면 먼저 작가님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작품의 작가님은 흔히 홍자매라고 불리는 홍정은, 홍미란 작가님입니다. 이 작가님들의 로맨스 특징은 크게 실현과 극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환혼 또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봤을 때 파트 2는 실현 파트일 것이고 마무리는 해피엔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덕이는 진부연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활용한 가명이라고 봐야 하는데 결국 무덕이는 진부연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장욱이 사랑한 건 무덕이의 몸을 입고 있던 낙수이지 결코 무덕이 즉 진부연이 아니라는 사실. 그치.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욱이 사랑한 건 낙수인 거죠. 그러니까 몸이 바뀐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장욱이 좋아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니까. 그 속사람이 낙수인 이상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낙수는 낙수인 거니까요. 자,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파트 2에서 둘의 사랑은 비극 자체입니다. 비록 홀려 사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람을 열어 죽인 낙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난관이겠죠. 그래서 장욱은 낙수를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끊어내야만 하는 상황, 자기 손으로 낙수를 처단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워낙 그림자 살수 시절에도 사람을 많이 죽였고 폭주 후에도 사람을 많이 죽여놔서 이건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야. 서경 선생이 자기 손으로 연인을 끝낸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져 버린 거지. 만약 정말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현지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라면 보는 시청자들은 운명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더욱 큰 덕통사고를 당하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낙수가 타락한 진설란이고 최종 보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진짜 생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나요? 자, 그 절절한 사랑을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정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웬만큼 스토리를 발로 쓰지 않는 이상 무조건 명작 반열에 오를 겁니다. 설정과 떡밥, 그리고 떡밥 회수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파트 1의 마지막을 보고 욕하고 실망하고 박했던 모든 평가들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띵작을 만나 모든 것이 빌드업이었어, 복선이었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장욱이 낙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자기 손으로 지금 낙수를 처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서경 선생 또한 자기 손으로 비슷한 상황 때문에 설란을 죽였다면 지금 이 상황은 반복이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파트 2, 이게 두 번째잖아. 파트 2가 그래서 파트 2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서경 선생 진설란 2탄인 거야. 파트 2인 거지. 즉 2탄에서는 새로운 결말을 꿈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결말.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 과정은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다모처럼 암울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되게 애절할 수 있고 절절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그냥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띵작이다 이러면서 덕통사고를 심장에 심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끝맺음을 맺으면 어떻게 끝맺음을 맺든 그 절절한 사랑이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나든 아니면은 그 절절한 사랑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든 어떠한 결말을 맺든 충분히 뿌려놓은 떡밥 회수하고 그냥 잘만 어느 정도 버무려가지고 만들기만 해도 망작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시즌 1은 복선이었어. 그냥 빌드업일 뿐이었어. 이러면서 이 환혼이라는 전체 작품에 대해서는 띵작으로 평가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명작으로 길이 남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여자였을지 모르겠는데 뭐 봐야죠. 진짜는 봐야 알기 때문에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들이. 잘 써줬으면 진짜 좋겠는데. 근데 또 화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호텔 델루나도 쓰셨는데 이런 판타지 작품을 또 잘 쓰시거든요. 잘 쓰시긴 주군의 하죠. 태양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좀 잘 마무리 지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호텔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중의 태양은 해피엔딩 안 했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갈 것 같다 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 질문 세 번째 질문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애절하고 절절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성향을 봤을 때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진짜 나와야 한다. 진짜는 뭐 나와봐야 알지만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수는 진부연이 아니다. 그치. 둘은 철저하게 갈라놓고 봐야 한다. 낙수고 진부연은 진부연이고 무덕이는 진부연이 만들어낸 신분일 뿐이에요. 요거를 이 세 인물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덕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빌린 거지 몸을. 그러니까 여기서 무덕이라고 부르지만 그 실체는 그냥 낙수라고 인지를 해야겠죠. 그 무덕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애착은 있지만 낙수가 무덕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덕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실체는 낙수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인지 부조화가 안 일어나요. 오케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단토가 묻다. 무엇이든 답해보세요. 환혼 파트 2 특집에 대한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제가 또 엄선해서 뽑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설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제 생각에부터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었고. 충분히 납득이 된다. 동감을 한다. 나도 같은 생각 많이 했었지. 안 하셨잖아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생각했던 것도 나왔고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아예 말씀드리기 전부터 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다. 되게 파트 1 재미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봤다. 뭐 요런 거 혹시 있어요? 한생까지는 생각해봤어. 환생일 수도 있다. 둘이 한생일 수 있다는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 거지. 낙수가 진짜 게이까 아니면은 준부연이 진짜 게이까까지는 간 거지. 근데 왜 파트 1이 재미없다 그랬어?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없었지.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그래도 생각해봐도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던 거지. 그냥 그 생각한 거지. 내가 약간 짚어준 느낌인가? 그치? 그냥 그 생각한 거고 이해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렴풋이 뭐가 파트 2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히 네가 인지는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이런 같다는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둘이 이제 환생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니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야! 이런 느낌으로 된 건가? 그치. 그 생각을 나도 했는데 파고들지 않았던 거지. 뭔가 이제 그냥 무식 중에 약간 둥둥 떠다니면서 걸려 있었는데 그걸 내가 건져 올려준 그런 느낌이군요. 한혼이 둘이 이게 낙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준비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고 있었지. 근데 그 의미 찾지 않았지. 그냥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포인트를 저희가 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끄집어 올리는 걸 잘하잖아요. 그거에 비교해서 이제 산이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는 있었는지. 지금 김독자 대표이기 때문에 독자님이 볼 때는 몰라.
그렇지, 잘 모르지. 솔직히 나 정도 생각하는 거 되게 못할 그치, 수도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있어. 리뷰를 하는 사람들만 조금 이제 머리가 굴러가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대표로 하니까 난 좀 더 볼 줄 아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김독자님 대표로 생기기 때문에 나는 이게 꾼이 아니고 독자의 질문으로 눈으로 보는 거야 지금. 그렇죠. 좋은 질문들을 좀 많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잖아요. 이 최씨 가문의 가주. 그 사람이 최종 빌런일 수도 있다. 아, 그쵸. 근데,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직 너무 안 나와서, 뭐, 어떻게 딱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 수도 있다. 수도 있는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그거야. 진짜 누굴까? 그 최씨 가문의 그, 가주가 진짜 빌런이라면은, 지금 분명히 현재 시대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건데 환원해서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과연 누구일 것인가. 환원을 해가지고 다시 계속 살 수도 있어. 그때 서경 선생은 이 사람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은 놓쳤는데 어쩔 수 없다 후대에 맡기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살아남아서 후대까지 이어졌다면 환원을 통해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거의 100% 확정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상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최씨 가문의 초대 가주가, 이 얼음돌을 이 세상에 드러내서,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200년 전의 그 인물이, 지금 역시도 살아남아서 숨어있는 최종 빌런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인물은 누구일 것인가? 그렇지. 저는 그 인물을 왕이라고 본다 했잖아. 그치. 근데 다 그 연기라는 거지 왕이. 그러니까 멍청한 그 자체도 지금 왕이 흔히 말하는 트롤 짓을 좀 하잖아. 약간 좀 왕인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치. 그거 자체가 다 연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인물이 경이로운 소문에서도 그렇고 이런 최종 빌런 역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여기서도 그런 역할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가정이 더 있는데 만약에 왕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 서경 선생의 판생으로 예상이 되는 장욱. 그 장욱에 태어날 거를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장강이. 자기 아들로 태어날지 몰랐겠지만. 근데 이것부터가 이미 다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왕이 예를 들어 그때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왕의 동생이었잖아요. 왕의 동생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 형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을 계속 먹여가지고 뭐 사수를 막 걸거나 뭘 어쨌든 해가지고 왕의 몸을 약하게 했어. 그래서 그 왕한테서 태어날 후사 자체를 끊어버린 거야. 제왕성의 탄생 자체를 끊어버린 거지. 그래서 자기는 성공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환원수를 통해서 몸을 바꿔서 태어날 제왕성은 즉 서경 선생은 이 땅에 다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최씨 가문의 그 최종 빌런의 눈을 가리기 위한 운명적인 속임수다. 운명의 속임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다.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장강 너의 몸을 빌렸어야만 제왕성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이건 모두 운명의 안배다. 이런 느낌으로. 그 최씨 가문의 그 사람의 눈을 속였어야 되니까. 왕이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추측만 난무하고 있지 않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요게 또 사실이라면 상당히 흥미로운 전제가 되겠죠. 왕과
그 아래에 있는 세자와 또 장욱과 미덕이와 진부연 등등등 막 다 섞여가지고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또 장난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진무가 이제 여왕을 딱 ቁ떡이었던 거지. 진무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뭐야 내가 왕을 이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 나를 아니, 이용하고 아니, 있던 거였어. 그치. 막 이러면서 절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완전히 개반대.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작가님 어떻게 뜻일지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죠. 음. 이게 사실 성지 글이 되길, 성지 글은 아니고 성지 영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의 예상은 딱 정리를 하도록 하고